상처에 그냥 이렇게 붙이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용하다 보면 정확히 어떻게 써야 하는지 헷갈리는 수분 밴드. 이 수분 밴드도 올바른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 알약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상처 연고인 후시딘과 마데카솔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하지만 요즘은 사실 상처에 그런 상처 연고보다는 수분 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만큼 상처 치료에 수분 밴드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먼저 드레싱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처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엇인가로 상처를 덮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처가 났을 때 일반 밴드 및 거즈를 사용하는 경우를 건조 드레싱이라고 하고요. 수분 밴드를 사용하는 경우를 수분 드레싱이라고 합니다. 건조한 환경에서는 상처의 수분이 공기 중으로 증발해서 딱지가 형성이 돼요. 상처 치유를 위해 모여든 백혈구는 이런 딱지 아래에 갇히게 되고 새로운 피부를 재생하는 재생상피세포는 건조한 상처면이 아닌 피부 속을 따라 길을 만들며 재생을 진행하기 때문에 상처를 회복하는 속도가 더디고 제한적이죠. 또 외부 세균에 대한 방어 능력도 낮고요. 반면 수분적인 환경에서는 수분 증발이 감소하며 수분한 상처 표면을 따라 피부 재생이 일어나기 때문에 피부 재생 속도가 건조 환경에 비해 더욱 빨라요. 또 수분 밴드가 상처에서 나오는 진물을 젤 상태로 보존하는데 상처 치유에 관계되는 백혈구와 세포 성장 인자 등이 상처의 진물에 포함되어 있어서 상처 치유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수분 밴드가 외부 세균 및 이물질을 차단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즉 건조한 환경보단 수분 환경이 훨씬 상처 회복에 좋다는 거죠. 수분 밴드는 하이드로콜로이드, 폴리우레탄 폼, 하이드로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이드로콜로이드는 진물이 적은 비교적 가벼운 상처인 넘어지거나 긁힌 상처, 점뺀 흉터 등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수분 밴드예요. 잘라서 쓰는 타입, 밴드 타입, 원형 스팟 등 여러 종류가 있어서 상처 종류에 맞게 골라 쓸 수 있어요. 폴리우레탄 폼은 스펀지처럼 푹신한 형태로 진물이 많은 상처의 깊은 상처, 욕창, 궤양, 화상 등에 사용을 하는 수분 밴드예요. 하이드로겔은 하이만번이 대표적인 제품인데 가장 수분 함유량이 높은 제품으로 마른 상처에 사용이 가능하고 주로 화상에 사용하는 수분 밴드예요. 이렇게 수분 밴드에 세 가지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상처에 사용을 하려고 구매하는 수분 밴드는 이런 하이드로콜로이드 형태의 수분 밴드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이드로콜로이드 수분 밴드의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하고 건조해 주셔야 해요. 이때는 흐르는 수돗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상처를 씻어내서 이물질을 제거하신 다음에 물기를 잘 말려주시면 돼요. 알코올이나 과산화수소 같은 소독약을 사용하면 일시적으로 세균을 없앨 수는 있지만 상피 재생에 필요한 여러 세포를 함께 죽여서 오히려 상처 치유를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독약을 사용하시지 않고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씻어주시는 게 좋아요. 둘째, 수분 밴드를 상처에 맞게 잘라서 붙여주셔야 하는데요. 수분 환경을 잘 조성할 수 있도록 수분 밴드를 상처보다 1에서 2cm 정도는 크게 잘라주셔야 해요. 자르지 않고 사용하는 수분 밴드의 경우에도 상처 크기에 너무 딱 맞는 것보다는 상처를 넉넉하게 덮을 수 있는 크기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수분 밴드를 붙일 때 상처 연고를 발라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분 밴드를 붙일 때는 상처 연고는 바르지 마세요. 자연 치유적 성분인 진물이 연고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상처 연고는 바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기름진 상처 연고가 수분 환경에 방해가 돼요. 이렇게 수분 밴드를 상처에 붙인 후에는요, 손으로 30초 정도를 잘 이렇게 눌러주세요. 셋째, 부풀 때까지 유지하다 밴드 교체하기. 수분 밴드를 붙이고 있으면 진물을 흡수해서 하얗게 부풀어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수분 밴드를 교체해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수분 밴드를 사용할 때 가장 헷갈릴 때가 바로 밴드 교체 타이밍이에요. 수분 밴드는 상처에서 나오는 진물을 활용하여 흉터를 예방하고 피부 재생을 돕는 제품이기 때문에 진물을 흡수해서 부풀어 오르는 2일에서 3일 동안은 떼지 않고 유지를 해야 해요. 진물이 수분 밴드 밖으로 흐르거나 끝부분이 말아 올라가서 떨어질 것 같을 때, 또 삼출물이 꽉 차서 수분 밴드 전체가 하얗게 부풀어 올랐을 때 교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2에서 3일, 길게는 5일 정도를 붙이고 계시다가 교체를 하시면 돼요. 그래야 진물에 들어있는 상처 치유 성분이 최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처음 하루에서 이틀은 삼출물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진물이 밴드 밖으로 새는지 잘 관찰을 하셔서 이보다 자주 교체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밴드를 계속 교체하시다가 새로 붙인 수분 밴드가 하얗게 부풀어 오르지 않으면 더 이상 붙이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이런 하이드로콜로이드 수분 밴드를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감염된 상처나 화상 상처에는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심하게 감염이 된 상처에 사용을 하면 오히려 세균이 더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요. 화상에는 접착력이 좋아서 화상 부위에 피부가 떨어져 나갈 수 있거든요. 또 접착제 성분에 의해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서 피부가 가렵거나 붉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도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번 영상에선 이렇게 수분 밴드의 사용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가벼운 상처를 입었을 때 올바르게 수분 밴드를 사용하셔서 흉터 없이 상처를 잘 낫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알려주고 싶은 야기야기 알약이었습니다.